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오랜만에 코스닥 코스피 장이 열렸습니다. 미국은 20일 크게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한국장은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장일수록 어떤 주식이 강한 지지세를 보이고 있고 잘 버텨내고 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주가가 좋지 않은 것은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설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헝다그룹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헝다그룹 파산에 따라 어떤 기업이 영향받을 것인지 예측해보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 밀접한 영향이 있고 이에 따른 여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크게 하락했으며 제가 오늘 강조할 코엘 패션은 어떠한지 명확한 근거와의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의류업계 대표 주식 FNF를 살펴보겠습니다. FNF는 분사 이후 정말 가파른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정말 정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탄탄한 성장을 해왔고 여러 증권사들도 강력 매수를 추천하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FNF의 매출 중 일부는 중국 매출에 기인합니다. 헝다그룹이 부동산 관련 업체라고는 하지만 결국 입주민이나 여러 중견기업들도 헝다그룹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같은 사태는 서민들의 소비를 위축시키게 됩니다. 결국 의류, 가전제품 등 가장 서민과 밀접한 소비재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피해를 뚜렷하게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FNF는 당일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금방 회복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물론 지금 70만원 지지선이 깨졌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렇다면 저는 왜 오늘 코엘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코엘 패션이 중국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기업이고 4분기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언급하려 합니다. 다트의 자료를 보시면 코엘 패션은 전자사업 부문과 패션 사업 부문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어차피 패션 사업이 주기 때문에 이 사업 부문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패션 부문에서의 수출 비중은 고작 1%에 불과합니다. 사실 회사 측도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여러 판매 경로를 넓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코엘 패션은 내수 기업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게다가 코엘 패션은 한국인이 선호하는 아디다스, 퓨마, CK, 폴스미스 등 다양한 브랜드의 라이센스를 취득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코엘 패션은 라이센스를 취득해 속옷이나 롱패딩과 같은 제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알마니 속옷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만 유통되고 있는 한국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같은 브랜드를 통한 사업은 확실히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을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 업체와의 협의 그리고 다양한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치 못했기 때문에 수출은 더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폭발적으로 실적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내수 위주의 성장을 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아예 없기 때문에 현재는 오히려 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월 마침내 코엘 패션의 로젠 택배 인수가 마무리됩니다. 9월 17일 신한금융투자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로젠 택배 인수는 4분기부터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돼 실적이 합쳐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로젠 택배 매출 규모와 코엘 패션의 매출 규모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코엘 패션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기존 코엘 패션의 사업과 완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로젠 택배의 물동량 중 이커머스 매출 비중은 약 85%입니다. 그런데 코엘 패션은 오프라인 매출 5%, 홈쇼핑 75%, 온라인 매출 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지점의 물류를 로젠 택배가 담당할 수도 있으며 온라인 배송과 홈쇼핑 배송도 충분히 로젠 택배가 일부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코엘 패션이 비용으로 처리했던 항목을 모두 로젠 택배의 매출로 잡히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시너지 효과는 장기가 될수록 더욱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엔 리포트에서 표기된 앞으로의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3분기 실적은 다소 하락하나 4분기부터 엄청난 실적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물론 이 같은 실적 상승은 로젠 택배의 실적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수 2022년 1분기, 2분기 시너지 효과가 더욱 기대됩니다.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반영한 실적 예측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한금융투자도 따로 실적을 언급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적정 주가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한금융투자가 커버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통상 증권사가 기업을 커버리지할 때는 시총이 최소 1조 원은 넘어야 되며 이를 통해 몇 주 간격 동안 꾸준히 리포트를 발간해야 합니다. 다만 증권사와 거래 중인 아닌 기업은 굳이 증권사가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이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눈여겨봐야 할 회사로 판단했기 때문에 리포트를 작성한 것이고, 이후에 꾸준히 리포트를 작성하기에는 부담되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코 회사가 나쁘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코엘패션은 중국발 리스크에 따라 영향받지 않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9월 1일부터 로젠택배는 택배비를 인상했습니다. 이 같은 경영정책은 고스란히 4분기 코엘패션의 실적에 잡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